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라가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힘없는 나라의 왕비가 새벽 어둠 속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채 잔혹하게 세상을 떠난 사건. 그날의 충격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명성왕후 시해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약해진 나라가 한 여인에게 내린 잔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문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고종실록에는 일본 낭인들의 궁침입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에는 고종이 숨죽여 울었다는 생생한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의 보고서에는 시신 처리 과정의 세부 사항이, 일본 내각 문서에는 배후 인물들이 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명성왕후 민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외가를 떠돌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를 말없이 견디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사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일본과 러시아, 청나라가 서로 조선을 두고 경쟁하며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명성왕후는 단순히 왕비가 아니라 조선을 운영하는 핵심 전략가였습니다. 일본의 침략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견제했으며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균형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조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은 늘 외롭고 고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방패는 누구보다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너무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7일 밤, 일본 공사관 안에는 조선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건청궁 위치에는 붉은 잉크의 X가 굵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미우라 고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왕비를 찾아 끝내라고. 같은 시각, 건청궁의 촛불은 수차례 이유 없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명성왕후는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옷깃을 여미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이상하다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조선의 새벽은 이미 죽음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경복궁 후문 근처, 일본 낭인 약 40명과 일본군 장교들이 먹물로 검게 칠한 옷을 입고 몸을 낮춘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그들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군홧발이 마른 흙을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퍼졌습니다. 낭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건청궁으로 돌진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갔습니다. 왕비를 찾으라는 외침이 궁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낭인들은 왕비의 방을 찾아냈고 문이 깨지는 소리가 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낭인들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이 왕비 앞을 막아섰지만 낭인들은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가 조선의 명성왕후는 궁녀들 뒤에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보다 결의가 더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궁녀들은 울며 왕비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낭인들은 왕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궁녀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새벽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낭인들은 시신을 소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궁녀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고 궁궐의 새벽은 빛이 아닌 불길로 물들었습니다. 궁 깊은 곳에서 그 소식을 들은 고종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떨며 속삭였습니다. 과인이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 순간 조선의 새벽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조선의 국모다. 비록 타오르고 타올라 그저 한 줌의 재로 흩어져 바람을 타고 빗물에 쓸려 외롭게 떠돌지라도 이것이 어찌 내 마지막이라 하겠는가. 을미사변 이후 조선은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고종은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정권의 중심은 흔들렸습니다. 조선의 정치권과 군사권은 점점 일본의 손으로 넘어갔고 결국 단 10년 뒤 나라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명성왕후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나라가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가장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조선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그 새벽을, 한 여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나라의 무게를,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존엄을. 역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입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같은 어둠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명성왕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떤 새벽을 맞이할 것인가 하고